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9장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9장 두 번째 시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이에요. 이 에너지원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근원적인 에너지원, 결국은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가장 위쪽 단계에 있는 그 에너지원이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바로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 태양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원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2 시간에서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라고 배워요.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또 마찰 에너지 뭐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끼리는 전환이 안 돼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된다.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된다. 그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자,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구로 들어오는가? 이 많은 에너지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건 바로 빛은 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인가? 제 4장이었나요? 빛은 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감소가 되면서 그 감소된 질량이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도 발생하고요, 날씨도 변하고요, 풍화, 침식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는 이 요령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으키는 일들이 있고요, 조력 에너지가 일으키는 일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각과 멘틀 속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선생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지구가 형성되는 초기에 과정에서 머금었던 꽝꽝 부딪혔기 때문에 머금었던 그 열이 있겠죠. 그런 열들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한 번씩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이 바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 등이 있고요. 판 역시도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멋진 높은 습곡 산맥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산을 만들어내는, 산맥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바로 조산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력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킵니다. 근데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태계의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들어버려요. 또 다른 완전한 생태계를. 예를 들어 사막이라고 하는 생태계, 육지라고 하는 생태계, 바다라고 하는 생태계가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면서 그 갯벌과 같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이렇게 돼요. 태양 에너지가 99.985예요. 반올림하면 99.99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많은 양이 지구 내부 에너지 0.013%예요. 그리고 0.0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은 태양 에너지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0.00입니까? 0.013입니까? 내부 에너지고요. 가장 적은 것이 조력 에너지다 라고 우리가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양은 외우지는 않지만 대소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적도에서 가장 덥죠. 적도가 가장 더운 이유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되고요. 여기는 똑같은 양이 들어오지만 퍼져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고요. 적음에 따라 가지고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는 만큼 나가면 좋겠지만 받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받는 양이 더 많아요. 지구가 방출하는 양보다. 그런데 이 고위도에서는 받는 양은 정말 적어요. 그런데 나가는 건 많습니다. 왜 나가는 게 많냐면 지구 전체도 태양으로부터 온도를 받아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야. 지구 평균적으로. 그럼 지구 평균적으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구에서 내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들어오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여기가 저위도고요. 여기가 고위도예요. 이것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이 파란색 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 선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는 곳으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의 이동량이 어디가 많냐면 바로 이 구간이 가장 많아요. 이 구간이 열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에너지가 넘쳐. 야, 너 더 이상 못 먹겠어. 햄버거 더 이상 못 먹겠어. 야, 나도 못 먹겠어. 아, 그래, 조금 가져가. 안 해. 조금 가져가. 안 해. 조금 가져가. 아, 알겠어. 억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나 남아. 아,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이동시켜줄게. 야, 또 배고파? 이동시켜줄게. 또 배고프니? 또 이동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의 수송이 굉장히 양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의 이동량은 여기가 크로스하는 이 지점이 가장 양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은 또 뒤쪽에 통합과 2에서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 에너지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형을 유지하면 여기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동시켜 주느냐? 그것이 바로 해류, 대기 대순환 등등등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의 순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순환은 바로 태양 에너지가 주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림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 지금 육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육지를 기준으로 보면 강수가 96인데요. 증발은 60이에요. 그러면 육지는 곧 잠길 거예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36만큼이 어디로 가고 있다?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양은 96이지, 유출량도 96이죠. 이꼴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의 양이. 그럼 대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기는요. 지금 보니까 증발을 60이나 했어요. 얘는 320이나 증발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럼 얘가 총 얼마입니까? 380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럼 380만큼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바다의 강수를 284를 내보내고요. 여기는 지금 96을 내보내기 때문에 380만큼 내보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바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다는요. 강수가 284만큼 내려요. 그런데 유출은요. 320만큼 증발을 합니다. 바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바다는 계속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바다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36만큼이
36만큼이 바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 유입하는 바다의 양은 320이다라는 겁니다. 얘도 물의 평형, 여기도 물의 평형, 여기도 물의 평형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질들은 이렇게 순환을 잘하는데, 그럼 에너지는 순환을 또 하느냐? 그렇죠. 에너지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올라갔던 이 수증기들이 구름이 된다? 바로 이 구름이 된다는 건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열을 방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에너지도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에너지의 흐름은 물이 각권에서 증발해서 수증기로 될 때 에너지 흡수하죠.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되어 가지고 구름이 되면 또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과 에너지의 방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순환하는데, 특히 물의 순환을 할 때, 물질은 순환하는데 에너지는 뭐 어떻게 순환이 되는 거지? 하고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에너지도 주고받고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면서 지표면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생명활동 유지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의 순환 보도록 하죠. 일단 탄소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전체적으로 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은 일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권에 있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권에 있는 탄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어딘가는 탄소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탄소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에서는요, 거의 탄산염 또는 화석연료인데요. 탄산염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 고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기권은요, 기체의 상태로 거의 이산화탄소로 주요하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권은요,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권은요, 유기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99.9%가 직권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수권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요. 없는데 생물권에 이렇게 우리 탄소화합물로 존재하는 거, 그리고 기권에 가장 적은 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CO2 때문이다 해서 CO2가 기권에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기권에 가장 적은 양의 탄소가 있습니다. 자, 이 탄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환을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석 연료의 연소가 있죠? 그럼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권에 있는 것을 태워가지고 기권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이건 바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기권에 있는 CO2를 생물권이 먹는 거죠. 그럼 이 4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번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산 분출은 무엇일까요? 화산 분출은 바로 직권에 있던 것이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소들은 왔다 갔다 물질과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건데,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요. 호흡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도 순환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잘 나와 있진 않아서 선생님이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부분을. 자, 질소의 순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소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질소는 사실 거의 반응성이 없죠. N2는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N은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체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 동물체에서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N이 N2로 있으면 안 되고 화합물의 형태로 바뀌려고 하면 어떠한 질소가 어떠한 그 형태의 화합물로 바뀌기 위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질소 고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소가 어떠한 화합물의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 즉 단백질이라고 하는 유기물 화합물에 N이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N2가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되냐면 벼락을 맞아야 돼요. 그 정도의 에너지가 쪼여줘야 어떻게 된다? N이 단백질로 합성이 되면서 단백질의 그 주요한 원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벼락을 계속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면,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질소의 화합물의 형태로 바꾸는 작용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질소 화합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유효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질소 고정은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와 같은 애들이, 세균들이 해줘요. 이 세균들이 질소 같은 것들을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걸 쭉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식물들이 단백질도 만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가지고 우리도 N을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번개가 따다당 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식물 뿌리에서 얘네들이 이제 흡수를 합니다. 얘네들이 흡수를 하죠. 그럼 얘네들이 섭취를 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섭취를 하죠. 그리고 배설물을 이제 이렇게 탁 뿌리면 이 배설물들도 다시 토양으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미생물이 분해가 되고요. 분해되면 위로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면 번개를 따다당 맞고요. 이런 과정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질소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